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듣는 역사 이야기 꿈꾸는 사관입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를 둘러쌌던 분주한 소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고요만이 천천히 세상을 채워갑니다. 도시의 화려했던 불빛도 조금씩 수그러들며 밤의 빛깔이 잉크처럼 짙어지고 있습니다. 창틀에 닿는 공기는 낮보다 한결 부드럽고 뜨거웠던 마음을 천천히 식혀주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조선 궁궐의 한 여인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펼쳐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표독스러운 장희빈, 화려한 권력 다툼이나 치열한 암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소박한 꿈에서 시작된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가진 한 여인의 내면 이야기입니다. 훗날 희빈 장씨라 불리게 될 옥정, 그녀가 궁녀에서 후궁이 되기까지 겪어야 했던 긴 기다림의 여정입니다. 그럼 봄과 여름이 만나던 어느 저녁, 17세기 한양의 고요한 거리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670년대 후반 한양의 늦봄 저녁이 찾아온 때였습니다. 해는 서서히 북악산 능선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연분 홍빛에서 시작해 보랏빛으로 다시 짙은 주황빛으로 천천히 물들어갔습니다. 궁궐의 거대한 기와 위로 노을이 내려앉으며 차갑고 딱딱했던 돌담도 잠시 따스한 빛을 머금었습니다. 저작거리의 분주한 소음이 먼바다 파도 소리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만이 타박타박 규칙적인 박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뜨겁게 달궈진 기와 지붕 위로 서늘한 저녁 공기가 내려와 앉았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차분한 색으로, 잠들기 좋은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바람 끝에는 햇볕을 머금은 흙내음과 담장 너머 라일락 꽃향기가 은은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 달큰하고 쌉싸름한 저녁의 향기가 공기 속에 부드럽게 퍼져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 높은 궁궐 담장 아래 한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훗날 희빈 장씨라 불리게 될 옥정이었습니다. 아직 그 어떤 이름도 얻지 못했고 무거운 짐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높은 담장 너머 세상을 막연히 동경하는 맑은 눈동자를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굳게 닫힌 궁궐 문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날렵하게 뻗은 처마 끝이었습니다. 붉게 물들어가던 노을이 처마 밑 단청을 비추자 낡은 나무 기둥마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 광경은 어린 옥정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옥정은 담벼락에 거친 돌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 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돌의 감촉은 낮 동안의 온기를 품어 따뜻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걱정보다는 알 수 없는 설렘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저 저 아름다운 불빛 곁으로 다가가고 싶다는 소박한 꿈만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도성문이 닫힘을 알리는 인정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댕댕댕, 28번의 종소리가 밤하늘로 낮게 깔리며 퍼져나갔습니다. 그 깊고 묵직한 울림은 사람들 마음속 들뜬 열기를 가라앉혔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쉴 시간임을 알려주는 소리였습니다. 어둠이 짙어지자 궁궐 안쪽에서 하나둘씩 불이 켜졌습니다.
창호지 문을 통해 새어나오는 은은한 호박색 불빛들이 밤하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는 옥정의 눈에도 작은 별이 떴습니다. 이 무렵 조선은 젊은 왕 숙종이 즉위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던 때였습니다. 궁궐 안팎으로는 조용한 변화를 예고하는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누구도 또렷이 말하지 못하는 미묘한 바람의 방향이었습니다. 옥정은 아직 그 변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작은 걸음이 곧 그곳을 향하게 되리라는 예감만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트려 놓았습니다. 나무잎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장가처럼 누군가가 속삭이는 예시하기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은 완벽한 어둠 속으로 잠겨들고 오직 달빛만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초승달이 기와 지붕 위로 떠올랐습니다. 가느다란 달빛이 골목과 지붕과 담장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곧 한 젊은 여인의 걸음도 그 빛을 따라 궁궐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비밀도 거센 소문도 아직은 없던 때, 한 사람의 조용한 꿈과 떨림만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678년 늦여름 초가을 기운이 스며드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여명의 시간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 거대한 궁궐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가 궁궐 마당에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안개 사이로 어린 궁녀들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옥정의 발걸음도 그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궁궐 바닥은 바깥 세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다듬어진 박석들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얇은 버선발을 통해 전해지는 서늘한 냉기가 정신을 맑게 깨웠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느껴지는 규칙적인 감촉이 낯설면서도 신비로웠습니다. 옥정은 숨을 죽인 채 앞사람의 뒤꿈치만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자신의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새벽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궁궐은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미로 같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각들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긴 복도들이 혈관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처마 및 단청의 색채는 화려하면서도 위엄이 넘쳤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 황금색이 어우러진 문양들이 어린 옥정의 눈에 경이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네모난 지붕들이 하늘을 반듯하게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그 완벽한 질서와 균형 속에서 옥정은 자신이 아주 작은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궁녀로서의 첫 계절은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걸음걸이 하나, 손동작 하나에도 엄격한 법도가 있었습니다. 치마 자락이 소리를 내지 않게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서른 앞에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익혔습니다. 찻잔을 올릴 때 손가락 모양은 어떠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선배 상궁들의 시선은 매서운 바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묵직한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실수에 손이 떨려오기도 했습니다. 물을 나르다 물방울이 쟁반에 튀거나 복도에서 방향을 잃어 멈칫거릴 때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옥정은 두려움에 주저앉기보다 그 떨림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막연한 공포 대신 이곳의 질서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옥정은 처음으로 중요한 심부름을 맡았습니다. 대왕 데뷔 전에 우서른께 차를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떨려 물결이 일까봐 숨을 죽이며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내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처소 앞에 다다르자 문 안쪽에서 나직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옥정은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이 열리고 들어가라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옥정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바깥보다 훨씬 따뜻하고 향기로웠습니다. 햇살이 창호지를 통과하며 부드러운 빛으로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옥정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행히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온 뒤에야 옥정은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작은 성취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첫 번째 임무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옥정은 다른 궁녀들과 함께 작은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입궁한 궁녀들은 서로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혼났던 일을 털어놓았고 누군가는 고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작은 이야기들이 하루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실수를 한 날이면 옥정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선배들의 동작을 더욱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그들의 움직임을 눈에 담고 마음으로 따라했습니다. 이 낯선 곳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다짐이 소리 없는 외침이 되어 내면을 채웠습니다. 두려움보다 강했던 것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여름에서 초가을로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의 나무들도 조금씩 색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 내리쬐던 햇살은 기와 지붕을 뜨겁게 달궜지만 저녁이면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매미 소리가 궁궐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지다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궁궐은 거대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술라군의 발자국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옥정은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이 바닥에 닿자 나른한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푸르스름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선배의 상궁의 엄한 꾸지람도, 동료의 따뜻한 눈인사도, 스치듯 보았던 화려한 왕실의 행차도 모두 기억 속에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옥정은 밤마다 그날 배운 것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잠들었습니다.
낯설기만 했던 궁궐의 냄새가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기둥에서 나는 묵직한 향기,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백단향, 그리고 빳빳하게 풀먹인 무명옷의 냄새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 옥정의 삶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점차 잦아들고 그 자리에 차분한 적응이 자리 잡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 풍경을 아주 작게 흔들었습니다. 댕그랑 하는 천가한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우지 않을 만큼 조용히 울렸습니다. 옥정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긴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박석 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궁녀로서의 첫 계절이, 그리고 옥정의 운명이 조용히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밤은 깊었고 궁궐은 모든 비밀과 꿈을 품은 채 거대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초승달이 기와 지붕 위로 떠올라 가느다란 달빛이 골목과 지붕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옥정의 그림자도 얇게 늘어져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그림자처럼 그녀의 꿈과 다짐도 지금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1680년 늦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른 어느 맑은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며 햇살은 따스했지만 바람에는 겨울의 전령이 섞여 있었습니다. 궁궐 후원은 온통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들이 나비처럼 하늘거리며 연못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옥정은 후원의 작은 정자를 정리하라는 심부름을 맡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입궁한 지 2년 남짓한 시간이 흘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고 궁궐의 질서에도 제법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손에 든 비단 걸레로 난간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가을 오후의 고요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정자 주변은 사람의 발길이 뜸한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연못에는 떨어진 단풍잎들이 수면을 붉게 물들이며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물 위에 비친 하늘과 구름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만이 정적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절제된 보폭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옥정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정자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든 걸레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한 사람이 홀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골룡포가 아닌 수수한 평복 차림이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숨길 수 없는 위엄이 배어 있었습니다. 20살의 젊은 임금 숙종이었습니다. 복잡한 정무에서 잠시 벗어나 홀로 산책을 나온 길이었습니다. 숙종은 정제 올라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 산을 향해 머물렀고 표정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깊은 고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가볍게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연못 위의 낙엽들이 바람결에 따라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조금 세게 불어와 옥정의 치마 자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숙종은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둥 뒤에 웅크린 옥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옥정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깊이 예를 올렸습니다. 온몸이 굳어지며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숙종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예상과 달리 노여움이 아닌 묘한 호기심과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숙종이 나직한 목소리로 고개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옥정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맑은 총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는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가을 풍경과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숙종이 이곳을 관리하는 궁녀인지 물었습니다. 옥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문답이 오가는 동안 주변의 공기가 달라진 듯 했습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마치 봄바람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숙종은 다시 먼 산을 바라보며 가을이 깊었다고 단풍이 참으로 곱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옥정은 그 말에 용기를 내어 올해는 유난히 색이 짙다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왕과 궁녀라는 신분의 벽이 잠시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숙종은 옥정에게서 묘한 위로를 받는 듯 보였습니다. 잠시 후 숙종은 궁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떼기 전 다시 한번 옥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쉬움과 함께 깊은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옥정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옥정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품어서는 안 될 감정임을 알면서도 자꾸만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자의 단풍, 연못 위의 낙엽, 그리고 그 따스한 눈빛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궁궐 바닥이 예전처럼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홀로 방에 누우면 그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옥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왕이라는 무게가 아닌 한 사람의 고독한 모습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온기는 옥정의 마음 한가운데까지 번져오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궁궐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궁녀들의 시선이 옥정에게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선배 상궁들의 눈빛에는 묘한 호기심과 함께 경계의 기운이 서렸습니다. 아무도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옥정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말수를 줄이고 시선을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설렘만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막연한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동료 궁녀들과 함께 있을 때도 옥정은 종종 먼 산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가을 바람에 실려오는 낙엽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그분이 다시 오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설렘은 조심스럽고 두렵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계절은 점점 겨울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단풍은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궁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못 위에는 낙엽들이 수북이 쌓여 물결을 따라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멈출 수는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옥정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보름달이 궁궐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달도 그분을 비추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창호지 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가을이 깊어짐을 알려주는 자장가 같았습니다. 옥정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미 시작된 물결은 멈출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벽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옥정은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다시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궁궐의 밤은 깊어만 갔고 옥정의 운명도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681년 초봄 매화가 피기 시작하던 어느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에는 겨울의 마지막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흐름이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해 봄 숙종의 첫 번째 왕비로 인현 왕후가 간택되어 중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궁궐은 혼례 준비로 분주했고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축하 속에서도 대왕 대비 명성 왕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젊은 왕의 마음이 한 궁녀에게 머물렀다는 소문이 그녀의 귀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윗전에서는 조용한 눈빛들이 오가고 말없는 발걸음들이 분주해졌습니다. 중전의 마음, 대비의 마음, 대신들의 마음이 서로 다른 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조용한 시선들 사이로 미묘한 기류가 흘렸습니다. 그 기류는 마침내 옥정에게까지 조용히 닿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옥정에게 궁을 나가라는 정효가 내려왔습니다. 그 말은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멍하게 다가왔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쫓겨남이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두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옥정은 작은 보따리에 소지품을 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했습니다. 처음 궁에 들어오던 날에 서늘한 돌바닥이 떠올랐습니다. 서툴던 손끝에 하나씩 익어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궁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뒤돌아본 궁궐의 모습은 여전히 장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기와지붕 위로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이곳은 낯선 세상이 아닌 익숙한 하루의 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담장 밖 세상은 오랜만에 마주하는 풍경이었습니다. 저잣거리의 흙먼지,
장터의 구수한 냄새, 어딘가에서 끓고 있을 저녁 국물의 향기. 이 모든 것이 한때는 익숙했으나 이제는 낯설고 새로운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먼 곳에서 잔물결처럼 퍼져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옥정은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궁궐에서 보던 하늘과 같았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담장에 가로막히지 않은 넓은 하늘이었지만 오히려 더 좁게 느껴졌습니다. 자유로워졌지만 자유롭지 않은 묘한 감정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밤이 되면 옥정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달빛이 궁궐도 비추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간절함이 교차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가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 햇살이 대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옥정은 집안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손에 든 바늘도 눈앞의 글자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궁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단편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옥정은 그 이야기들을 조용히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 속에 그분의 안부가 담겨 있기를 바라면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후원 정제서의 마주침이 떠올랐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던 그 오후 시간이 멈춘 듯 했던 그 순간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옥정은 창밖의 단풍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그리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했던 감정이 이제는 확고한 의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반드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심이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렸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며 모든 소리를 조용히 감추었습니다. 옥정은 창가에 앉아 소복이 쌓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의 지붕에도 이렇게 눈이 쌓여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옥정은 홀로 등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이 일렁이며 벽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조용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1683년 궁궐에서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왕대비 명선 광후께서 승하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궁궐은 깊은 상복에 잠겼고 모든 것이 조용히 멈춘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명선 광후의 승하는 궁궐의 권력 구도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옥정을 궁에서 내보냈던 가장 큰 힘이 사라진 것입니다. 숙종은 이제 더 이상 대왕대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의 기다림은 그녀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처음 궁궐에 들어섰을 때의 순수한 설렘은 이제 깊은 결을 가진 그리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움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1686년이 되었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매화가 피고 버들가지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세상은 다시 생명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옥정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싹이 조용히 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옥정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5년여에 걸친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입궁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옥정은 그 자리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조용히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짐을 꾸리는 손길은 분주하면서도 차분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은 예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눈빛에는 깊이가 생겼고 표정에는 단단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옥정은 집을 나서며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가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정은 감에 오르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듯 했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부드럽지만 분명한 흔들림이 몸을 감쌌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익으면서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바람소리도 모두 환영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옥정의 심장은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궁궐의 담장이 보였습니다. 높고 웅장한 그 모습이 옥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다시 그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문 너머에는 새로운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86년 초여름, 장마가 시작되기 전 맑은 날이었습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네모 반듯한 박석 바닥, 높은 처마, 단청의 화려한 색채.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궁녀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궁 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서로 다른 마음이 얽힌 미묘한 결이 숨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반가움, 누군가의 경계, 누군가의 불안이 보이지 않는 실처럼 공기 속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옥정은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며칠 후 수권 책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궁궐 안은 조용하면서도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책봉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엄숙했습니다. 한때 쫓겨났던 궁녀가 공식적으로 후궁의 자리로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옥정은 정갈한 의복을 입고 전각 앞에 섰습니다. 햇살이 기와 지붕을 타고 내려와 그녀를 비추었습니다. 책봉의 교지가 낭랑하게 읽혀지는 동안 옥정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묘한 무게감이었습니다. 원하던 자리에 올랐지만 왜인지 마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의식이 끝난 뒤 옥정은 새로운 처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궁녀로 지내던 작은 방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도 크고 마루도 반듯했으며 벽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공간이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몇 개만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촛불의 작은 불꽃이 일렁이며 벽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옥정은 천천히 일어나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길게 드리운 자신의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궁녀 시절 늦은 밤 복도에서 보았던 왜소한 그림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마음 깊은 곳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수권이라 불리게 된 자신의 이름이 아직은 낯설게 느껴지는 시간대였습니다. 궁녀로 살던 시절에는 작은 실수에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나누던 소소한 이야기들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후궁의 자리는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높은 곳에 올랐지만 그만큼 홀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바람이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에 촛불이 흔들리며 방 안의 그림자들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옥정은 문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기와 지붕 너머로 걸린 달빛이 은은하게 궁궐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궁궐 곳곳에서는 여전히 다른 숨결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중전 2년 왕후의 처소에서는 늦은 시각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에는 아직 후사를 보지 못한 왕실의 근심과 짙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처소에서 서로 다른 여인들이 각자의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궁궐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은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를, 누군가의 울음소리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아직 이 거대한 궁궐에는 다음 시대를 이을 아기 씨의 울음소리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옥정의 어깨를 무겁게 눌러왔습니다. 문득 옥정의 마음에 희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머지않아 이 궁궐의 깊은 침묵을 깰 새로운 생명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될지 슬픔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맥박치고 있었습니다. 1686년 초여름 수권 책봉식이 끝난 늦은 밤이었습니다. 모든 축하의 말들이 물러가고 분주했던 하루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궁궐을 채웠던 사람들의 발걸음도 옷자락 스치는 소리도 모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깊고 푸른 밤의 정적뿐이었습니다. 옥정은 새로운 처소에 홀로 앉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어와 촛불을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둥근 달이 궁궐의 기와 지붕 위로 높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하얀 달빛이 마치 고요한 강물처럼 세상 모든 것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말없이 궁궐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중전의 처소도 수많은 궁녀들의 작은 방들도 고르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더 밝히지도 누구를 덜 비추지도 않는 고른 빛이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사람들의 서로 다른 마음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옥정은 지나온 길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처음 궁에 들어오던 날 차가운 돌바닥과 끝없이 이어지던 복도가 생각났습니다. 낯선 규칙들 앞에서 떨리던 손, 작은 실수에도 금세 붉어지던 눈가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은 이름보다 꿈이 먼저였고 욕망보다 배움이 먼저였습니다. 후원 정제서 마주쳤던 한 사람의 눈빛도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가을 공기를 봄바람처럼 바꿔놓던 그 짧은 오후였습니다. 감히 다가설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이미 그곳을 향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렘은 시간이 지나 그리움이 되었고 마침내 결심이 되었습니다. 담장 밖에서 보낸 5년여의 기다림의 계절들도 떠올랐습니다. 낯익은 골목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궁궐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담장 안을 맴돌았습니다. 계절이 돌고 돌아 다시 문이 열리던 순간까지 기다림은 그녀를 달구고 다듬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뜰 앞에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마른 낙엽 하나가 가지를 떠나 허공을 맴돌다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옥정은 그 낙엽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 또한 이제는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원하던 자리를 얻었지만 그 자리는 생각보다 더 무겁고 더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웃으며 넘기던 작은 실수의 여유도 동무들과 속닥이던 밤도 이미 먼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예감이 차가운 달빛처럼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르람, 스르람, 규칙적으로 울어대는 그 소리가 밤의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새소리도 잦아들고 세상은 완벽한 휴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은 기와 지붕을 타고 느리게, 아주 느리게 흘러내렸습니다. 그 은은한 빛은 옥정의 어깨를 감싸고 방 안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웠던 마음 한 구석이 달빛의 온기로 조금씩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옥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밤 공기는 서늘하고 맑았습니다. 들숨과 함께 오늘의 긴장과 불안이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날숨과 함께 그 모든 것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공으로 흘러나갔습니다. 호흡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파도도 잔잔해졌습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하나둘씩 정리되고 오직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 호. 낮고 깊은 울음이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그저 밤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궁궐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옥정은 천천히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달빛은 여전히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이불 위에 네모난 무늬를 만들며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옥정은 그 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달빛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지붕과 담장, 뜰과 나무, 사람들의 닫힌 눈꺼풀 위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리는 조금씩 멀어지고 마음의 결도 서서히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와 긴 시간이 이 고요한 밤 속에서 비로소 쉼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궁녀에서 후궁으로 옥정의 첫 여정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소박한 꿈으로 시작된 발걸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훗날 어떤 이름으로 기억하든 이 밤의 옥정은 그저 한 사람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버려지기 두렵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붙들고 싶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녀에게는 더 큰 영광과 더 깊은 슬픔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왕자를 낳고 중전의 자리에 오르는 화려한 순간들과 그만큼 짙어질 그림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계절, 또 다른 밤에 펼쳐질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고요한 밤이 지나고 찾아올 새로운 바람, 왕자를 낳고 중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격동의 시간들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화려한 상승과 그 이면에 드리워진 불안의 그림자 장희빈 2부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지금은 복잡했던 생각들이 이 밤의 고요 속에서 차분히 가라앉기를 바랍니다. 창밖의 어둠이 조용히 여러분 곁을 지키며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한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어와 창호지 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나무잎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장가처럼 누군가가 속삭이는 예시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은 완벽한 어둠 속으로 잠겨들고 오직 달빛만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꿈꾸는 사과는 다음 시간에도 조용한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